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주말 저녁이 오후입니다. 이럴 때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우울하죠. 현대인이 참 우울증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우울증이 일요일 저녁마다 돌아오는 내일 출근에 대한 그 부담이죠. 어느 누구나 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 싸움인데, 그래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윗사람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우리 매일 하는 스터디 모임을 했죠. 네, 스터디 모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키포인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고, 두 번째 시간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 2차전지 관련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핸드폰 서프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여러 이야기들을 오갔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강의가 좋았다. 강사님도 아주 일타 강사님이셨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주식을 아날로그다. 주식시장 공부는 아날로그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돈을 집어넣어서 갈아 넣어야 된다. 이게 참 묘한 거죠. 편하게 듣는 유튜브가 편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의 몸에 와 닿지 않는 것처럼 갈아 넣어야죠. 아날로그다. 시간과 몸과 이런 것들을 돈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해야 진정한 자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월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밸류업과 AI의 피 튀기는 전쟁이다. 피 튀기는 전쟁이죠. 둘 중 하나는 죽을지, 얘가 성공을 하면 발표 내용이 좋으면 얘가 죽을 것 같고 AI가 죽을 것 같고, 얘가 죽으면 AI가 시장을 이끌 것 같고, 둘 다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시장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주로 와서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 이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3월은 결국 고거다. 3월에 주식시장을 꺾을 때는 절대 아니다. Sell in May. 우리 스터디 모임과 우리 카페, 우리 유튜브는 제가 딱 정해서 Sell in May다. 이 월에는 Sell in May다. 5월 초에까지 투자하고 좀 쉬자.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았는데, 제가 뭐 종목을 하나 분석을 해놨는데 그 정도 실력으로 뭐 저런 걸 분석하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달았는데, 내 손에 걸리면 죽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쓰고 그랬는데 자기는 만들자 하면서 달랑 댓글을 그게 실력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손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유튜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고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어. 과거 대선이 있을 때,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월별로 봤는데 보면은 1월 달은 뭐 쏘쏘 2월은 하락을 했고 3월은 무조건 오르더라. 거의 뭐 여러 대선을 다 포함한 거니까. 그 다음에 6, 7, 8이 오르더라. 여름 또 오르죠. 네, 이런 모습이었을 때 3월은 일단 뭐 여기는 잘 모릅니다. 3월까지를 보면 오른다. 5월은 빠지더라. 그래서 셀인 메이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과거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월별로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3월은 좋다. 이걸 믿으시고 고고하셔야 됩니다. 대신 뭘 사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저의 실력이죠. 이제 좀 길게 보면 3월은 슈퍼 화요일이 3월 5일 날 있죠. 이날 이제 미국 대선에 여러 그 대선 주자들의 현 모습이 일어난 결정이 되는데 3월 5일이죠. 여기서 지는 자는 죽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격차가 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를 것 같고, 트럼프가 완전히 바이든과의 격차를 더 벌린다, 그러면 2차전지 박살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추가로 박살이다. 중국 관련주 추가로 박살이다. 반도체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 보면은 작년 2016년에 둘이 붙었을 때 슈퍼 화요일에 바이든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이 우리가 엔비디아의 온 인류가 온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관심을 가졌듯이 3월 5일 미국 대선 슈퍼 화요일에 또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3월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퀘스천은 밸류업에 대한 대응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업이 이제 26일 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 제가 이걸 보여줬죠. 너 어디까지 공부해봤니? AVP, TC 본딩, CMP, 디스코, 배시, 크로그, 뉴로모픽 반도체, AGI 반도체, 소라, 칩넷, AMAT, 액침냉각, BSPDN, LPCAMM.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뭐다라고 기본 의미와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90%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50% 이하인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 한방 매긴 거죠. 이 단어,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팍팍 튀어나온다면 여러분은 주식하기 틀린 사람입니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쪼가리 보고 주식하는 건, 뉴신문 쪼가리 보고 주식하는 거죠. 깊은 생각, 개념은 뭐고 어떤 기술이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또 관련주들은 뭐다. 여기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보와 혁명으로 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것은 주식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21선에 사서 뉴스에 팔고 뉴스에 사서 전혀 관계없는 5일선이 깨지면 팔고 논리의 불일치성.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린이와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논리의 불일치성이다. 하수는 논리가 불일치하는 거죠. 사는 논리와 파는 논리가 불일치하다. 고수는 사는 논리와 파는 논리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고 목표 시총을 정확히 정하고 여기 오면 왜 팔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만 고수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제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시던지요. 우리의 첫 번째 주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자세. 하락 시 긍정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이건데 앞에 저희가 그 가정을 준 게 하락 시라는 단어를 줬죠. 하락 시에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저의 생각은 이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것 같다.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하락한다면은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핵심은 연기금을 동원한 수급 조절에 있다. 다시 한번 강제 조항이 1번이고 소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강제로 소각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고 또 소각했을 때는 또 저게 들어간다. 세제 혜택 이것까지 있는데 그 강제 소각이 과연 소각이 강제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연기금을 동원해서 다양한 ETF라든 이런 수급을 몰아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앞에 강제 소각은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나 몰아주는 것은 가능하다. 수급이 이런 면에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그룹주들은 굉장히 나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락 시 긍정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하락 시 26일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발표 이후 하락을 걱정하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저희는 단기 이벤트 소진으로 하락하더라도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 재평가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일본 시장에서 먹었다는 거죠. 학습을 해서. 지난해 일본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한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사, 상사 이런 두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저밸류 기업주로 주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 지주, 자동차 등 저밸류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두 번째죠. 네, 인덱스들이 들어왔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를 동원한다는 것. 세 번째는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 여전히 저밸류다. 따라서 소음 별로 먹을 거 없으면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대놓고 사야 된다. 수급이 ETF가 이들을 받쳐줄 것이다. 패시브 수급이. 그렇다면 ETF를 사는 것도 나은데 ETF를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야죠. 네, 지금 빠지면은 주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예상을 해보면 지주사 배당 법인세 혜택, 자사주 소각 시 자사주 배당 법인세 혜택, 지주사가 아니라 자사주 소각 시 비용 인정 배당 증가분 세액 공제, 개인 투자자 배당 혜택,
세금 혜택 주겠다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 시 배당 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줄 것을 이런 건 뭐 다 줄 것 같아요. 얘도 줄 것 같고 대주주 일반주주 배당 소득세 혜택 배당 소득세 감면 및 면제 좋습니다. 이 정도인데 과연 자사주의 소각에 대한 강제성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밀어붙일 것이니까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전략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빠지면 물러나지 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와서 우리나라가 밸류업을 한다면 향후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밸류업을 실현했을 때 어느 정도 주식가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즉 위로 올라갈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나름대로 자기의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주주 환원율이 30%가 되면 주가는 향후 22.5% 업사이드가 있다. 이게 이제 전체 주가지수 기준이면은 개별 주식으로는 2배 잡으면 50%죠. 네. 국내 제조업들의 에비타와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을 합한 현금 흐름 컨센서스를 올해 438조 원으로 보고 있다. 현금 흐름 증가율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점을 감안해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이 저점이었던 2013년과 2023년을 연결해서 6%로 추정을 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기업들의 현금 흐름 대비 카펙스 투자비는 평균 55%였다. 주주 환원율은 기업들의 배당 지급액과 자사주 소각 금액을 잉여 현금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 2011년 22%에서 2017년 35%까지 상승한 이후 20에서 30%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과 밸류업 정책 등으로 평균 30%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가정들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4년 주주 환원액은 약 59조 원이 나온다. 무위험 수익률을 3%에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5.3%를 더해 할인율 8.3%를 적용해서 연구 할인 모형에 대입하면 적정 현재 가치는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2,536조 원이고 지금보다도 22.5%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 논리를 다 포함해보면 주주 환원율을 30%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향후 지수 기준으로 22.5%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했는데 향승 여력은 지수로 22.5%다.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는 50%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현대차, 기아, 현대차는 28만 원, 기아는 15만 원, 삼성물산은 20만 원까지 저는 봅니다. 하나금융주주도 7만 원, 삼성화재도 40만 원까지 보는 정도. 여기에 이제 흥국화재처럼 가벼운 애들을 좀 섞는다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면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좀 기다렸다가 줍줍을 하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생각이 이제 두 개의 조항, 자사주 소각에 대한 강제 조항이 있느냐, 그리고 연기금을 통한 수급을 어떻게 맞춰서 국가가 이끌어갈 건지 이 두 개다. 그 다음에 강제 조항이 포함이 되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바로 오를 것이고 만약에 강제 조항이 없으면 밀려 내려오겠지만 결국 연기금을 도구해서 밀어붙인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때는 천천히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각을 유지해보고 사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렇게 한 5, 6가지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시장에 나와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AI는 더 가는 것인가? 더 가는 것인가? 더 갈 것인가? 이 커다란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추를 한번 보자. 테슬라의 먼저 주가추를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리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하고 판매량 발표할 때 저녁에 잠 안 자고 막 기다렸던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그런 꼴이었던 거죠. 테슬라는 2019년 12월에 $20였던 게 2021년 10월 30일
약 2년이 걸렸다. 올라가는데 2년에 몇 배가 올랐냐? 2만 %, 20배가 올랐다는 거죠. 와, 2년 사이에 2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다. 첫째, 한번 시장의 리더가 되는 종목은 2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두 번째, 올라가는 강도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2만 %까지 올라갔다. 20배가 올라갔다. 세 번째, 얘들이 빠질 때는 가격 인하를 하면서 후발주자를 죽이려는 전략을 쓸 때 가격이 빠지는구나. 치킨 게임을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큰 어떤 시장을 리딩할 섹터가 탄생해서 절대적인 수익을 내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큰 함의 세 가지를 본 거죠. 그럼 엔비디아를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 16일 작년 하반기 때부터 $116였던 게 2024년 2월 23일 지난 금요일 $785가 아니고 지금 $860, 그 $800가 넘어갔죠. $800 올랐고 700% 상승이 났고 1년 6개월 올랐다. 22년부터 24년 12월이니까 아직도 6개월은 더 가야 된다. 오케이. 이걸 하면은 두 번째,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 후발주자인 AMD가 워낙 바보 멍충이고 삼성전자 이런 애들, 인텔 이런 애들이 전부 바보 멍충이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독단적으로 달려가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두려운 것은 이제 리드 타임이 좀 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가격을 인하하고 칠상은 아닌데 그럼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떤 한 산업이, 한 기업이 사이클에서 아주 대박이 나는 큰 사이클을 보면 첫째, 사이코 리더가 등장을 하죠. 또라이들이 등장합니다. 젠슨왕이 등장해서 드림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숫자로 보여주죠. 그러다가 가격 인하라는 큰 전략을 가지고 후발주자를 죽이는 전략, 독식하는 전략,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이 나오는 그때부터 하락해서 치킨 게임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전체 꼭대기 바로 8분 응선에 있다. 아직도 좀 더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공부할 때 최소한 이 편을 하나 붙여놓고 제발 공부 좀 합시다. 2023년에 얘는 269조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은 $90억. 269조의 매출액에 $90억 이렇다. ROE가 17%밖에 안 했고 PBR은 22배, 펄은 83배였다. 그런데 24년 올해는 609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3배가 뛰는 거죠. 영업이익도 374원, 9432 아니요 9436 4배가 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ROE도 91%나 되고 PBR도 35배, 퍼도 50배까지 이제 빠지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아직은 꼭대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이 표 하나 붙여놓고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어떤 그 포워드 PER을 보면 우리 엔비디아가 향후 약 28배, AMD가 좀 비싸네요. 45배.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평균보다 좀 낮고 인텔은 살짝 걸쳐 있고 텍사스 인트론은 좀 높고 마벨은 좀 높고 ASML은 완전히 높고 TL, 도쿄 일렉트로닉 좀 높은 편이죠. 아마존도 높은 편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높은 편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AMD를 형태로 보면은 AMD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에서는 두려워할 사람은 아니다. 향후 1년 후에 포워드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퀘스천으로 빅 퀘스천으로 들어와서 AI주는 더 갈 것인가? 올해 주식시장을 낙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에서 AI가 확산되며 성장 동력이 돼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선반영이 되면서 막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지난주 엔비디아 회계연도에서 우리가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힘을 봤습니다. 젠슨왕이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폭발할 수 있는 바로 그 점에 와 있다. 이제부터 본격 성장한다는 거죠. 자동차, 의류, 금융 등 전 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고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엔비디아 성장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출 가이던스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컨센서스와 실적 괴리도 축소되고 있는 점은 좀 리스크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머리를 싸맬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바로 단기적으로 다가올 리스크는 아니지만 향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매출 가이던스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024년 5월 69%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 45%, 23%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번 가이던스의 증가율은 20% 순이다. 그렇죠? 네. 가이던스 대비 증가율. 그 사이 시장의 기대치는 올라서면서 실적 서프라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2024년 2월과 5월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의 매출 컨센서스는 각각 10%, 22% 상회했는데 그 다음 분기에는 17%, 이번엔 8%로 줄어들었다. 사람들의 계속 그 희망사항이 이 가이던스가 높아지면서 추가 나오는 컨센서스가 이제 이 비트하는 게 조금씩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네.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다 2차 전지도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게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IT라든지 AI 시장, 반도체 시장 뭐 등등을 포함해서 성장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숙제가 또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좀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감소 영향이 있음에도 AI 산업 전반에서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 등의 확장으로 강한 수요가 형성 중이다. 이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수주잔고 성격의 지표인 Purchase Commitment and Obligation of Inventory라는 수주잔고 성격의 어떤 지표가 있는데 역시 이 잔고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엔비디아의 컨센서스 상향 움직임이 재개되고 근본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글로벌 업체들 역시 25년까지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 레벨 확장 단서로서는 이러한 것은 유의미한 거죠. 네. 이는 중요한 선행지표로 국내 업종 추정치 역시 후행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 및 2025년까지 가격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는 빅사이클의 방향성 또한 점진적으로 구체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반도체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다면 지금 팔 때는 아닌 거죠. SK 하이닉스 특히 올해 1분기 P의 반등 그리고 올 하반기 Q의 반등을 예상하면 2024년 2분기부터 Q의 반등을 관련해서 시그널이 포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Q의 상승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2024년 2분기 중 서버양 5도 회복세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언디바이스 효과에 따른 PC와 모바일의 세트 수요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와 함께 국내 실적 컨센서스의 유의미한 상향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urchase Commitment Obligation of Inventory 향후에 생산해줘야 될 물량이 얼만큼 있냐. 그렇죠? 4분기 이게 2004년 1분기, 2004년 2분기, 2004년 3분기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될 오더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Q의 증가가 사실 모든 관련된 종목들의 우수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올라가다 4분기 좀 주춤한 것은 특정 부품 조달과 리드타임 감소 영향으로 이러한 영향으로 살짝 줄 수는 있지만 우린 지금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2분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AI나 IT 싸움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집중적으로 할 것은 인텔이 IFC 2024 21일 날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향후 우리가 3나노까지 지금 전쟁이 돼서 TSMC가 1등을 하고 삼성이 겨우 그 뒤를 쫓아가고 인텔이 그 다음에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인텔이 그 다음에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인텔이 IFC 2024 행사를 통해 기술 로드맵 18나노, 18옹스트롬 1.8나노를 조기 양상을 하겠다 그러고 1.4옹스트롬, 1.4나노의 업계 최초의 하이 NAEV를 적용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예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SML이 이제 EUV 장비를 만드는데 가장 최근에 뜬 장비가 하이 NAEUV라는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NAEUV 장비가 이름이 X5000이라는 이름인데 X5000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최첨단의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 장비가 총 6대가 만들어졌는데 누가 샀냐? 이 초돈 물량을 전부 인텔이 다 싹쓸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텔이 향후에 상당히 시장에서 강자로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텔의 무서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최근에 우리 IT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3나노까지는 전쟁의 승패가 다 정해지는 3나노 이후에 이 초격차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2나노, 1.5나노, 1.4나노 여기까지 가는데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간 먹을거리 싸움이 걸려있다는 거죠. 치열한 피튀기는 싸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근본 행사 이후 기술 개발 및 파운드리 투자 계획의 구체가 기대되며 국내 밸류체인 역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18옹스트롬 1.4나노, 14옹스트롬 1.4나노, 1.8나노에 대한 해당 기업들 이렇게 치열한 기술 전쟁을 할 때 수혜주가 있고 또 피해주가 있겠죠. 이들에 대한 목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실질적인 숫자 상향을 앞두고 선제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한 전략, 선행지표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근거로 업종의 대응에 유리한 그러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업황 반등 모멘텀과 더불어 최근 이벤트 측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 관련 노출도가 높은 대형주 및 중소형 중 피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인텔이 IFS 2024에서 말한 18옹스트롬 1.8나노와 1.4나노와의 수혜를 입을 종목은 SK 하이닉스, 주성엔지닝, STI, BCNC, 지오엘리먼트 이런 종목들이 선호주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종목에서 관심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IFS 2024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치고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텔을 좀 무시하는데 저는 미국이 칩스4라든지 모든 법은 인텔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TSMC에 당했던 그 미국의 흑역사를 인텔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모든 총알가 인텔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에 인텔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주가는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양육비 그 다음 자기 노후 대책은 ARM과 인텔을 사라. ARM을 지금 한 60% 사고 인텔 40% 사라. AMD는 이제 좀 $200 정도 나중에 오면 좀 팔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인텔은 바닥에서 기지만 미국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ARM은 200조는 너무 약하다. 300조까지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를 하죠. 제 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AGI 반도체. 인공지능이 새로운 와드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와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 표를 보여주고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 중에 아는다는 건 뭐냐. 여기 AGI 반도체하고 뉴로모픽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우리의 대가리와 우리의 뉴런과 같은 그러한 신경망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섬세한 그러한 인류. 그러한 챗GPT의 생성 AI가 시장에서 우죽순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AGI 반도체와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체 AI 칩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한 칩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죠. 수요가 공급을 상회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에서 들었던 D램의 비메모리와 D램의 비메모리와 반도체로 진화하는 거 각각 커스터마이즈 된 것으로 D램이 진화하는데 이 D램의 진화가 무섭다. 이게 이제 D램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 가치를 가장 잘 먼저 뚫고 들어간 애가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는 바본 거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 AI, 삼성전자, 소프트뱅크 등은 GPU와 HBM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AI 칩인 AGI 칩,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보명지능 전용 반도체 개발과 펀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자체 AI 칩은 주문형 반도체 NPU와 D램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뭐로? NPU와 D램 칩으로 이루어진다. LPDDR5, GDDR6 이런 조합으로. 따라서 인공지능 화두에는 지난해 챗GPT에서 올해부터는 AGI 칩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오픈 AI 소라대의 등장은 인간에 가까운 AGI 구현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3분의 1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GI 인공보명지능 시장의 확대는 고부가 D램의 응용처 다변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SK하이닉스의 두 번째는 AI 칩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 간의 동맹, 삼성전자, 구글, 메타,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파운드리 공정의 분업화, 팹리스에서는 디벡스, 니벨리엄, 디자인하우스에는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등을 가속화시키고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AGI 칩이 등장하면서 각 회사마다, 각 빅테크 기업마다 자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 반도체를 만든 과정에서 수혜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고 D램도 분리가 되고, 다음에 비메모리 회사들도 누가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빨리 만들어주고 어디 진영에 포함되고 그 진영이 어떤 성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성패가 달려질 것이다. 일단 가온칩스가 치고 나가죠. 네, 가온칩스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온칩스가 오르는 것은 삼성전자와 AGI 칩을 같이 생산을 한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죠. 네.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패키징은 가온칩스의 설계에 의해서 패키징과 가온칩스의 설계, 개발, 양산, 이렇게 턴키, 일관 이런 그 협업 체제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메타의 삼성전자 방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온칩스에. 그래서 가온칩스가 지금 1조 3조인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해서 1.5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자주 써서 붙이는데 2024년에 70억 달러였던 게 2030년에는 1,400억 달러로 AI 반도체 시장이 20배가 성장한다. 그렇죠? 네.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배가 성장하는 건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초기 단계 시장에 들어가서 먹어야죠. 결론 들어갑니다. 치열한 시속 게임이 정해질 것이다. 치열한 밸류업 종목하고 AI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길게 보면 AI가 이길지 모르지만 또 작게 보면 밸류업 종목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일단 월요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불가하나 세제 혜택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네. 문제는 연기금을 동원한 수급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압적인 수급 쏠림을 의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는 단기적으로 AI 종목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의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은 맞지만 길게 보면 수급이 밸류업적으로 쏠려간다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일반적으로 지금 AI 시장으로 쏠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밸류업에 몰입할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 둘 중에 누가 하나 시속게임에서 이기지만 이기는 것도 단기적일 것이다. 바로 떨어졌던 애들이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길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타로 치고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차라리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것저것 하기 힘들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의 몰빵에서 길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길게 기다리고 몰빵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둘 다 반반씩 사면 되죠.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다면 이왕이면 AI 쪽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뭘 사야 하는 데는가, 이 질문이죠. 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AI 종목들은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이번 장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늪속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숫자를 보는 데서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이번 장에는 먹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반대로 감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몰빵 투자하는 사람, 겁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먹는데 무식한 사람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모든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100% 이상 상승한 관계로 누가 추가로 선두권에 유지할지 치고 올라갈지 감이 안 잡히죠. 다만 개싱 추론해 본다면 첫째, 지주사들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밸류업 중에서 산다면 지주사들은 괜찮아 보인다. 두 번째, 팹리스 기업들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오픈엣지, 에이지, 가본, 퀄리타스, AD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다 HBM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것이다. 1차 조정을 받았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추가 상승할 거로 보인다. HPSP, ISC,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등을 사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AGI 칩과 액측 냉각에 관련된 네페스 아크, GST 같은 종목들 지속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바이오제스는 알테오즈는 저는 15만원 봅니다. 네. 레고캔 바이오도 이제 그동안 여러 요인으로 좀 쉬었는데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타로 레인보우 노보틱스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데 꿈틀꿈틀합니다. 다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뉴로메카 노보츠들도 한번 순환매로 돌아올 시기를 맞이한다. 순환매로. 다음 봄을 맞이해서 모든 인파가 일본 벚꽃 여행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일본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하나투어 쪽이 좋아 보이는 거죠. 기타 자세한 10종목은 제가 스터디 모임 자료를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쉽지 않다. 밸류업과 AI의 시석 게임에서 누구 하나는 이기면 누구 하나는 죽는데 이기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 빠졌다고 너무 콧바트리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바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자기의 마음 먹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관심 종목, 특히 이번 주 좋은 종목 10종목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들 낚시로 낚은 거니까 낚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어려운 장이지만 힘을 내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많은 상담과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 와서 그 긴 시간 또 멀리 울산, 세종, 마산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거창에서도 올라오신 친구분들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그 열정이 주식은 아날로그라 했죠. 자기의 시간과 돈과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